네, 안녕하세요. 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할 얘기는 굳이 갓생을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굳이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템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삶의 태도에 관한 얘기이니만큼 각자 다른 환경에 머물러 있으신 여러분들 입장에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 더 설득되지 않은 그냥 이상적인 얘기들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한 상태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제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해요. 삶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 중에 그냥 이런 태도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바쁘게 갓생을 살고 계신가요? 갓생의 뜻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갓생은 신을 의미하는 갓과 인생을 뜻하는 생의 합성어로 부지런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삶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쁘게 최선을 다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산다가 되겠네요.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갓생이라는 말에 꽤나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갓생은 그저 이 치열하고 각박한 사회 속에 특정 일부 사람들에게서 파생된 일종의 생활 양식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저성장 시대에 따른 한 클리셰, 그저 그냥 유행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굳이 갓생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자, 우리나라처럼 좁은 영토에서 빠르게 성장한 국가에서는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앞서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인 틀 안에서 잘 맞춰서 잘 살아가고 있나를 좀 과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의 결여나 사회적인 도태를 걱정하기 때문일 텐데요. 소속감의 결여나 사회적인 도태를 걱정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불안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회적인 틀을 계속해서 더 눈치를 보고 그 틀 안에 끼기 위해서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라고 국한 지을 수 없이 전 세계가 저성장 시대이긴 해요. 그래서 극단적이고 냉소적인 분위기가 전 사회 전반에 걸쳐서 팽배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저성장 시대에서는 가만히 있거나 남들이 하는 만큼 적당히만 하면 성취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불안은 우리에게 어떤 필수 불가결한 심리 상태인 것 같아요. 옛날만큼의 인풋을 투자해도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기가 참 힘들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그 불안 때문에 너도 나도 더 악에 맞춰서 자신을 몰아세우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자리 잡고 제목 하나 벌어먹으면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선 앞만 보고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마음의 준비는 안 된 것 같고 체력과 집중력은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고 내가 도대체 뭘 잘 해내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뭐를 할 때 행복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참 많이 답답한 현실이죠. 그러면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와 혼란스러운 각자의 마음속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개인적인 실감에 의한 사견이고요. 보편성 따위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한 청년의 가벼운 조언 정도로만 귀엽게 봐주시고 위로와 공감 혹은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위기의식 혹은 불안에 파묻혀 잘 살아보자 라는 욕구가 커지게 되면은 일단은 무작정 바쁘게 살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리듬감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기 위해선 심리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선 나도 나름 잘 살고 있다,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빠르게 나도 나름 잘 살고 있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타인의 삶의 양식에 나를 끼워 맞추기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 가장 죄책감이 덜 들기도 하고 합리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타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작정 바쁘게 살고 나서 나도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자기 위로를 하곤 합니다. 마음의 병이 나도요. 참 유행을 탄다라는 말에는 생활 방식도 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의 생활 방식까지도 일단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분명히 3년 전까지만 해도 욜로가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갓생을 살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은 사조가 형성되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인풋을 투자하면서 영혼을 갈아놓지 않으면 스스로 게으르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타인들처럼 살지 않으면 스스로 게으르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 심리가 일단 타인의 삶의 방식에 타인의 템포에 나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게끔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자기 확신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유행에 완전히 뒤처지는 옷을 입고 나가게 되면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심리처럼 남들처럼 살지 않으면
그러면 스스로 나약하다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굳이 그렇게 빨리 안 달려도 되고 각자의 템포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참 요즘 안타까운 게 요즘같이 사회적으로 공포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시점에서는 더 개개인의 불안 심리가 더 크게 자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포 마케팅들은 본인만의 템포를 잃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산다, 뭐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알바와 운동은 요즘 뭐 기본이고 일하면서 영어 공부는 뭐 기본 필수고, 뭐 독서량 늘리기, 뭐 미라클 모닝, 뭐 스터디에 어느 학원에 어느 유튜브를 보면 도움이 되고, 어느 책을 읽어야 되고, 뭐 주식 공부에 부동산 공부에 애플워치는 필수고 등등, 뭐 이런 자질구레한 생활 양식 정보들이 사실은 우리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포 마케팅이 창궐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그런 마케팅에 쉽게 휘둘리는 건 언제나 마음의 갈피를 잃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공포 마케팅의 주요 타겟은 심리적으로 방향을 잃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갓생이 혼란스러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선택하기 딱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고 자기 확신이 있고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은 분들은 그런 정보들이나 마케팅에 잘 휘둘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삶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자신만의 실감을 통한 자신만의 인사이트, 노하우를 구축해서 나 자신을 믿고 천천히 밀고 나가는 것이지, 타인이 만든 라이프 스타일 혹은 타인의 삶의 체계나 방식들은 그저 참고용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들도 다 여러분들한테는 참고용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나 체계들은 누구의 말도 맹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본인만의 실감을 믿으세요. 마음의 중심을 잃었을 땐 일단 남들처럼 무작정 애플워치를 사야 되고, 뭐 미라클 모닝에 헬스에 뭐 스터디를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카시오 수능 시계를 차고도 하루가 온전할 수가 있어요. 자신만의 중심이 살아있는 상태라면 굳이 불필요한 방식들이나 마케팅에 굳이 휘둘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저 묵묵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잘만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천천히 오르는 능률을 스스로 느끼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불안은 상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효율과 능률이 점점 높아져 갈수록 본인의 계속성, 지속성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들에 힘을 쏟게 될 뿐이지 굳이 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외부적인 흐름에 휘둘려서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삶이 단순해짐과 동시에 효율은 높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오히려 다른 마케팅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효율들의 정성을 쏟을 때에는 외부적인 것에 의존성을 띠지 않고도 가볍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가령 식사와 수면 패턴을 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자신만의 규칙성을 띠는 데 신경을 쓴다던가, 자기 전에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차차작 정리를 해놓고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여유롭게 잔다던가, 이런 자신만의 단순하고 효율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갖췄을 때에는 애플워치도, 프로틴 쉐이크도, 캘린더도, 다이어리도 내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불안에 휩싸인 채로 반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생활 양식이나 공포 마케팅에 일단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죠. 이 방식은 오히려 개인의 삶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단 무작정 더 추가를 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에게 더 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건 짜증날 정도로 단순하고 작은 행위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단순할 때에는 작은 행위에도 만족을 하고 그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에 집중을 하게 되지만,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조급할 때, 중심이 잡혀있지 않을 때에는 타인의 생활 양식이나 기대기 쉬운 것들에 기대어서 그것들이 나를 바꿔주길 바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나 자신 때문에 결국엔 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외부적인 것들에 투자한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애플워치는 충전이 점점 더 귀찮아지게 되고, 밥도 제때 안 챙겨 먹고 운동도 제때 제대로 안 하면서 몸에 좋다는 프로틴 쉐이크와 영양제는 늘어나고, 예뻐 보여서 산 캘린더나 다이어리들은 방 어딘가에 먼지가 쌓인 채로 방치가 되는 거죠.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함을 먼저 추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기 삶의 파운데이션부터 다듬으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식습관, 규칙적인 가벼운 신체 활동,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요. 삶의 베리에이션을 주려면 일단 내 삶이 단순해진 상태에서 기본기가 탄탄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만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타인이 만든, 그러니까 뭐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면 왜 개인한테 안 좋은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얘기를 했지만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질책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남들의 루틴이나 남들의 생활 양식에는 늘 부산물처럼 따라오는 말들이 있어요. 바로 끝까지 참고 해야 돼요.
존버해야 돼요. 이런 말들인데 뭐 어떤 시각에서는 맞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버텨야 하고 참아야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하지만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만의 삶의 기본기가 탄탄하고 뭘 해야 할지 알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중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가장 힘들 때인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자신의 템포를 잃었을 때, 이때 무작정 버티고 참아서 번아웃으로 번지게 되는 거고, 심하면 정신적인 히스테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타인들이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이거나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을 나는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질책을 하는 게 당연하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는데 남의 것들을 내 안에 꾸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거부 반응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 할 때 타인의 방식을 보고 괜찮아 보여서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는 방식보다는 나 스스로 아주 작은 것부터 흥미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씨가 커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마음에 아주 작은 불씨가 커지기 위한 노력이란 뭐 하고 싶거나 해내고 싶은 일들의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 관심사를 아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씨가 마음속에 생겨요. 억지로라도 좀 여유롭게 사소한 호기심의 눈으로 관심사에 천천히 스며들다가 약간의 마음속에 불씨가 생기면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게 억지로 일단 급하게 일단 남들 다 하니까 따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호기심의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기심의 눈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 호기심의 눈이 바로 순수함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방식이 너무 돈에만 직결되어서 돈의 혈안이 되어 있거나 외부적인 것들이 너무 휘둘리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 자신만의 순수한 호기심의 눈이 고장이 나게 되거든요. 어떤 것을 봐도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제대로 된 흥미를 느낄 수가 없으니 마음속에서 뭐 불씨가 자리 잡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흥미롭지 않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동심이 깨진 상태로 결국엔 돈과 쾌락을 쫓는 데에만 모든 의식을 쏟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뭐 이걸 해야 남들을 따라잡을 수 있고 이 역 같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더니, 버텨야 한다더니, 이걸 해야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더니, 뭐 어딜 가야 뭘 사야 그래도 괜찮은 삶이라는 뭐 이런 이 정도의 사고 범위 안에서만 계속 의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고 방식들은 결코 스스로를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남의 생활 방식을 나에게 적용해서 뭐 잠시 바쁘게 살아보는 건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얘기했듯 대부분 남의 삶의 패턴을 따라하거나 다른 외부적인 것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무작정 바쁘게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사람이 가장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인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에 놓여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에요. 본인의 템포를 찾지 못하고 본인의 템포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이곳저곳에 휘둘리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템포를 잃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본인만의 템포를 잃은 상태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요. 왜 본인만의 템포를 잃은 게 문제가 되느냐? 본인만의 템포를 잃으면 자연스럽게 남들의 템포를 의식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주변에 나보다 열심히 바쁘게 사는 사람들만 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나보다 바쁘게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만 보게 되면은 한없이 경외감을 느끼거나 압도감을 느껴버리게 되고, 이러한 감정들은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지속이 되면 결국에 자기 혐오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본인보다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에 비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큰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본인만의 템포를 잃는다는 건 정말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쉽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단순한 리듬을 찾기만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싹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남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경외감, 압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은 쉽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각자만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템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이지하게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해낼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계획들을 짜놓고 아주 천천히 실천을 하는 게 타인의 삶의 방식들을 따라하고 휘둘리는 것보다 2만 배는 낫습니다. 그저 한 개의 계획만 아주 천천히 느끼면서 한 번에 하나씩만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가장 느린 게 가장 빠른 거거든요. 사람의 능률이 오르는 메커니즘은 하나의 행위에 깊게 몰입해서 깊은 실감을 느꼈을 때 비로소 이득의 형태로 변하지, 여러 가지를 무다대기로 실행하게 되면은 정신과 신체만 피폐해집니다. 일의 효율은 떨어지게 되고 겉으로는 강해지지만 속으로는 겁이 많아지게 되며 타인을 더 의식하게 되고 외로움은 더 커지게 되고 점점 예민해져서 무력, 성욕, 식욕, 수면욕은 개판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컴퓨터로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리 생산적인 아이콘이라 하더라도 바탕화면에 어지럽게 가득 차 있고 브라우저가 한 20개씩 켜져 있고 화면 밝기는 최상에 스피커의 볼륨은 쓸데없이 높기만
한다면 컴퓨터가 고장나기가 참 쉽죠. 과연 이 상태가 컴퓨터를 100% 활용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물론 뭐 잘 활용하고 있다고 자기 이론은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고 정신과 감정은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만, 하루에 하나만 제대로 끝내도 그것은 괜찮은 하루예요. 하지만 무언가를 잘 해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뭐 어딘가가 고장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당신이라는 컴퓨터가 계속 뭐 아이콘과 브라우저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무다대기로 실천하고 계시고 있다면 결국엔 수리가 불가능한 컴퓨터가 될 거예요. 사람은 포맷이 안 됩니다. 사람의 몸은 대체 불가한 소모품이고 그 소모품이라는 것 중에는 뇌라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점점 과부하에 걸려서 고장이 나고 있는 상태라면 얼른 전원을 끄거나 절전 모드로 바꾸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차분한 의식 속에서 뭐든 한 번에 정확히 하나만 제대로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들만의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자기 효능감과 자기 확신이 조금씩 커지게 된다면 이전에 어렵게 느꼈던 일들은 쉽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고 반대로 쉬운 일들은 어렵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들을 하루에 1개에서 2개, 2개에서 3개로 늘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상황마다 임기응변 능력을 발휘해서 플랜을 자유롭게 변경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신감이라는 친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잃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때가 진짜 갓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작정 그냥 막 열심히 남들 하는 것처럼 다 따라하고 바쁘게 사는 게 갓생이 아니라요. 그래서 무작정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인식부터 버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식을 버리지 못하면 일단 뭐라도 실행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 때문에 무리한 오버트레이닝 계획을 짜기 쉬워요. 그리고 그 계획들을 한 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앞서가서 2개, 3개, 4개 무리하게 실행하는 대표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들만의 느리고 지긋지긋한 라이프 스타일 방식을 고집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사람은 무조건 자신만의 건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성에 있어서만큼은 고집이 없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삶의 체계에 적용되는 얘기예요. 저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남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건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침형 인간보다 올빼미형 인간이 더 부지런하게 살 수도 있고 막 바쁘게 하루 종일 무언가 뭐 온종일 뭔가를 하는 사람보다 대충 하루 종일 게으름 피우다가 뭐 하나를 제대로 할 때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게 인생인데 자신만의 건조, 확신이 없으면 이리저리 다른 방식들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친구가 많은 인싸 친구들을 보고 막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친구가 없어도 혼자 잘 사는 친구가 멋있어 보여서 또 그 사람도 부러워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자기도 자기를 모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기 확신이나 건조가 삶의 기둥처럼 잘 잡혀 있으면 삶의 변수에 서핑을 타듯 가볍게 넘나들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의 효율을 높여가면서 살 수 있게 돼요. 계속 이곳저곳에서 휘둘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태도를 정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바에는 내 삶의 체계에 있어서만큼은 고집을 피우는 게 낫습니다. 아셨죠? 자, 내용이 좀 두서없이 말해서 좀 오락가락한 게 있는데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삶의 방식은 참고용이니까 맹신하지 말아라. 기대지 마라. 두 번째, 바쁘게 사는 게 다 좋은 삶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불안할 때 더 바쁘게 살려고 한다. 세 번째, 본인만의 템포를 인지해라. 본인만의 템포를 잃으면 자기 확신과 자존감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휘둘린다. 네 번째, 내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건조를 가져라. 내 삶의 체계, 방식만큼은 고집을 피워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 다섯 번째, 하루에 하나만 잘 해낸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가라. 가장 느리게 가는 게 가장 빠르게 가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꼰대 같네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쭉 해봤는데 처음에 얘기했듯 그냥 가벼운 조언들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해요.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